자, 7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7회는 지식형이 많아서 문제 해설 많이 할 거 별로 없죠. 자, 5번 문제 오타가 있어서 설명할게요. 그럼 양성균과 음성균 모두 펩티도 글리칸의 당은 같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타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둘 다 NAG, NM으로 되어 있죠. 다만 이제 고세균은 달랐죠. 고세균은 구성 단위도 달랐고 그 당 간의 결합도 달랐죠. 모두 달랐죠. 네, 그럼 양성균과 음성균은 같습니다. 그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끊는 게 리소자임이죠. 같은 당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양성균, 음성균 모두 다 리소자임에 의해서 세포벽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리아라고 하는 실험법입니다. 저라면 이거 딱 나오자마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샘플의 그 단백질량이 많을수록 최종 종속 변인 y 값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것 같아요. 다음 사람 혈청에 존재하는 TNF, 사람의 혈청, 혈액 안에 이 TNF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단백질이기도 하면서 우리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해 주는 리간드죠. 양이 엄청 작죠. 양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검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컴피티티브 일라이자나 리아라는 방법을 써서 굉장히 소량이었던 이 단백질의 양을 증폭시켜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끼의 항 TNF 항체를 썼다. 걔는 이제 TNF가 있다면 여기에 결합하는 항체를 우리가 항 TNF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왜 리아냐면 방사선이냐고 하냐면 처음에 이 시료에다 모두 방사선으로 표지된 TNF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동일한 양만큼 넣죠. 이게 통제 변이에요. 통제 변이. 다 동일한 양만큼 집어넣죠. 그 다음에 방사선을 가지지 않은 이라는 거, 방사선이 없는 8종류의 TNF 표준용액,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스탠다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혈청 시료에도 TNF 알파가 들어있다면 이 TNF도 방사선이 없는 겁니다. 방사선이 없다.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서로 섞어준다. 충분히 결합할 수 있게 된다. 4도씨 단백질이니까 변성 안 되게 4도씨에 둔 거고, 둘의 결합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항원과 항체의 결합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시간을 오래 놔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모든 조건에서 보면 다 부피를 더하면 200 마이크로리터가 되죠. 300 마이크로미터 죄송해요. 30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부피는 300 마이크로미터로 다 똑같습니다. 통제 변이입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 이제 다 300이야. 가로로 더하면 됩니다. 가로로 더하면 어떤 조건이든 300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NSB라고 한 첫 번째 가로, NSB는 이 용액의 완충용액 무시하면 돼. 부피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넣어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TNF만 100 마이크로리터 줬어. 다 똑같이 이건 통제변이라고 했죠. 이만큼 충분한 양의 방사선을 가진 TNF를 넣어줬어. 그 다음에 건너뛰읍시다. 나로 건너뛰면 나로 와보세요. 나로 와보면 2차 항체를 넣는다. 얘는 1차 항체 안 넣었죠. 첫 번째 NSB는 1차 항체 안 넣습니다. 거기다 2차 항체를 넣어. 근데 2차 항체는 당연히 항 TNF 항체 결합하는 항체겠죠. 그래서 2차 항체를 넣으면 이 큰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복합체가 형성돼 가지고 침전된다. 근데 이 NSB에서는 1차 항체를 넣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항체에 넣어줬지만 까만색으로 표현한 이 항체를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침전이 일어나지 않아. 그죠? 복합체 형성이 안 되겠지. 그럼 침전물의 방사선 정도는 원래 0이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실험 결과표에서 방사선 값이 270 ccm. ccm은 그냥 방사선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카운트 퍼 미닛의 약자인데요. 방사선에 빠바바바박 방사선 양이 나오는 그 양을 그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0이라는 거는 그냥 원래 안 나와야 되는 나왔으니까
이 값은 사실 0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 그 공식 보면 NSB의 값을 빼주는 게 실제 어떤 우리의 측정 값에서 270이라고 하는 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B는 이제 토탈 바인딩이겠죠. 맥스 바인딩이라고 했는데 TB는 어떤 조건이냐면 빨간색 점점점점점점 방사선을 가진 TNF를 충분히 넣은 다음에 얘는 여기에 완충형 넣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항 TNF 항체를 넣어줬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항 TNF 항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빨간색과 이 파란색이 결합을 했을 거예요. 4도C에서 오버나잇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항체는 제가 까만색으로 여기서는 표시했습니다. 까만색의 2차 항체를 딱 처리하면 얘는 덩어리가 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 항체 파란색이 충분히 결합하고 거기에 까만색을 넣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한 모두 침전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모두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조건에서는 가장 많이 침전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39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가장 많이 침전될 수 있는 값은 7339가 아니라 사실은 270은 그냥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7339에서 270을 뺀 7069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방사선 양이겠죠. 그 아래 공식은 여기서 7069가 최대값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느냐를 이제 비례적으로 나타내는 게 B0분의 B, 토탈 바인딩의 오리지널 값 중에 각각의 샘플에서 결합한 바인딩의 값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서 처음에 0.01 나노그램의 TNF를 넣은 조건하고 1.28 나노그램의 TNF 알파를 넣은 이 두 가지 조건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H 조건과 A 조건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은 빨간색 방사선을 가지는 빨간색의 TNF는 다 동일한 양만큼 A와 F에 넣었죠. 그런데 제가 점으로 까만색으로 표현하는 건 방사선을 가지지 않은 TNF예요. 그러면 이 H에는 이 방사선 가지지 않은 TNF가 적죠. 근데 A는 방사선을 가진 TNF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항체를 결합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파란색은 여기서는 파란색이 주로 빨간색에 결합을 할 것이고 주로 빨간색. 왜냐면 검은색은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A에서는 이 항체는 방사선을 가지든 안 가든 이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에서는 파란색이 방사선을 가지지 않은 TNF에 주로 결합할 거야. 왜냐면 여기는 방사선을 가지지 않은 이 까만색 TNF가 많으니까. 여기다 2차 항체를 넣고 침전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주로 침전된 애가 주로 방사선을 가지는 TNF가 주로 침전될 거고, 그래서 방사선 값이 높겠죠. Y 값이 높을 거야. 근데 A는 침전된 것들은 주로 뭘 거다? 까만색, 방사선을 가지지 않은 방사선이 없는 까만색의 TNF가 주로 침전될 거야. 그러니까 방사선 값이 적게 나오겠지. 이게 바로 리아의 특징이라니까. 원래 내가 원하는 TNF 방사선 양이 적은 샘플에 방사선 없는 TNF 양이 적을수록 방사선 값은 많이 나오고 TNF가 많을수록 방사선은 적게 나오는 게 TNF 컴피티브 일라이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딩의 비율을 보면 이 값은 점점점 작아지게 나오겠죠. 농도에 따라서 방사선 값 결합해야만 침전해서 방사선이 나타나니까 바인딩 값이 낮아질 것이다. 여기를 따라와 보세요. 네. TNF 농도가 높아질수록 방사선 정도는 낮아질 거다. 항체하고의 방사선 TNF의 결합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나타납니다. 됐죠? 이해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샘플에도 어느 정도 단백질이 있을 거고 그 단백질이 항체랑 얼마나 결합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는지는 이제 공식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샘플 S에 B0분의 B는 해서 분모는 이미 위랑 똑같아요. 그렇죠? 샘플과 상관없이 토탈 바인딩의 NSB 뺀 값은 7060은 똑같고 샘플에서의 방사선 값은 우리 표를 보니까 2275가 나왔고 거기서 NSB non specific binding 약자거든요. 얘를 270 값을 빼주면
7069분의 2005가 나오는데 얘를 분모를 나눠서 계산해 보면 0.28이 나와요. 그래서 y 값이 0.28이 나오면 그때 TNF의 X의 농도는 0.07 나노그램 퍼 ml이다. 단위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0.07이 됩니다. 자, 나에서 사용한 2차 항체는 토끼유래다. 아까 제가 1차 항체, 처음에 TNF랑 결합하는 항체가 토끼유래의 항체니까 2차 항체, 여기 다시 결합하는 2차 항체는 토끼가 아닌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다는 이제 리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비표지한 방사선이 없는 양이 많을수록 방사선 값은 계속 작아진다는 걸 여러 번 설명한 것 같네요. 그래서 3번도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거 말고 제가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그냥 다 지식형이고 여러분들 해설 보고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7회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